버지니아주의 교도소에서 수감자 2명이 칫솔로 감옥벽을 뚫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탈출했지만 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뉴욕에서 어린이 5명이 배수 터널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갖고 있던 한 대의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칼스테이트가 편입 학생을 늘리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컬리지들과 함께 이중 입학 제도를 실시합니다.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수십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업체들은 차량이 수리되기 전까지 야외 주차를 권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민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비자 수수료도 최대 2배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틱톡 최고 경영자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틱톡의 최고 경영자 추쇼우즈를 상대로 한 미국 하원 청문회.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중국 회사가 만든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공산당에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We do not trust TikTok will ever embrace American values. Values for freedom, human rights, and innovation. Your platform should be banned.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틱톡 최고 경영자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기관원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미국의 사용자 정보는 미국 회사 오라클 소유의 서버에서 관리된다며 틱톡은 중국 정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미국 의원들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질타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틱톡 금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틱톡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the administration, and others are seized with the challenge that it poses and are taking action to address it. 틱톡은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아이들을 중독시킨다며 금지를 지지하는 여론도 높습니다. 하지만 틱톡 금지가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편 틱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자 틱톡에서 활동 중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의회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30여 명의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의회 앞에 모여 틱톡을 지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섰으며 몇몇 의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틱톡이 주는 재미를 막는 것보다 사생활 보호법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과 사업 부분에서도 정보를 얻는 도구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If the app were shut down, it would be detrimental, of course, for me and my business, right? Because it's at the core of our branding strategy. 한편 틱톡은 젊은 세대들이 취미와 뉴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실제 금지할 경우 20, 30대 사이에서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2명이 칫솔을 뾰족하게 갈아서 벽에 구멍을 내고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 현실판처럼 탈옥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벽면에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같이 수감자 2명이 탈옥을 위해 칫솔을 뾰족하게 갈아서 구멍을 낸 통로입니다. 뉴포트 뉴스 교도소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점호를 하던 중 37살 존 가자와 43살 알리 니모가 사라진 걸 인지했으며 2명의 수감자는 건물의 약점을 공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한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Just working with the sheriff's department, collaborating together, checking locations, possibilities, backtracking, talking to individuals, and then they were located early this morning. 새벽 3시 30분쯤 교도소에서 6.6마일 떨어진 팬케이크 체인점 아이옵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들어간 탈옥범들은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들인 탈옥 계획이 불과 8시간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By the grace of God, glad no one was injured and that we were able to locate them and get them back in custody. So I want to really thank community members who played a huge role in allowing this thing to come to an end quickly.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포트 뉴스 교도소는 대규모 건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탈옥에 성공했다 붙잡힌 수감자들은 지난해 보호관찰 위반과 법정 모독, 신용카드 위조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중범죄 혐의도 추가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에서 어린이들이 배수 터널에 들어가 길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후 6시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11살과 12살 어린이 5명이 탐사놀이를 하던 중 한 빗물 배수 터널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911에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15분간 4분의 1마일가량을 걸어 들어갔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자 가지고 있던 전화기 한 대로 911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이들과 30분 이상 통화하며 위치 파악에 나섰고 구조대원들은 맨홀 뚜껑을 들어올려 터널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리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How long did you walk for? We walked a lot. Call for help, guys. They hear you. Call for help. 소방대원들은 소리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터널 40피트 아래에서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구조된 아이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eah, it was scary, but we called 911 and then the fire department came and then when we heard all the sirens, we had to go back through the tunnel to where they were and they came and pulled us out. 한편 소방국은 아이들이 가진 한 대의 전화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또한 휴대전화가 터널에서 작동한 것도 기적이라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칼스테이트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편입학을 늘리기 위해 가을부터 새로운 이중입학 제도를 시행합니다. 교육 전문 사이트 에드소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트랜스퍼 석세스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칼스테이트 캠퍼스들과 협약을 맺어 조기 어드바이징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칼스테이트가 요구하는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들을 이수할 경우 칼스테이트로 편입과 진학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졸업 후 첫 커뮤니티 칼리지를 진학 중이거나 졸업 당시 칼스테이트 입학 대상자가 아니고 등록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칼스테이트 캠퍼스가 이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정원이 초과돼 학생 수를 제한해야 하는 캠퍼스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최소 GPA나 추가 자격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칼스테이트는 오는 8월 트랜스퍼 플래너 어플을 런칭할 계획이며 이 어플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수십만 대가 리콜되고 해당 차량들의 야외 주차가 권고됐습니다. 미국 안전규제 당국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 차량 일부 모델에서 점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물이 회로기판에 들어가 누전을 일으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리콜된 차량은 2019년에서 2023년형 현대 산타페, 2022에서 2023년형의 산타크루즈 등 총 4종의 모델 56만 7,912대와 2022년과 2023년식의 기아 카니발 미니밴 3,555대입니다. 현재까지 두 업체 모두 결함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화재 1건과 열 손상 5건이 신고됐고 기아 차량은 아직까지 관련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대와 기아는 리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5월 16일부터 방수 커넥터와 새로운 와이어 익스텐션을 설치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차량들이 수리되기 전까지 차량을 건물에서 떨어진 곳이나 야외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신청 수수료 인상이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난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제시한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가족 이민 신청서는 현행보다 33% 오른 $710며 배우자 초청은 2배 가까이 인상된 $3,640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신청 외에도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70%, L-1 주재원 비자는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이민서비스국이 제시한 인상안은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아 한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 소장이 여성 재소자들에게 알몸으로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오클랜드 인근에 위치한 더블린 여자교도소의 교도소장 55세 남성 레이 가르시아를 포함한 5명의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 3명에게 알몸으로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등 8건의 성적 학대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전 교도소장은 오클랜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르시아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 가운데 1명은 재판에서 교도소장이 성폭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성적 놀이도구로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지난 2021년 연방수사국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수감자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해 교도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판사는 가르시아 소장을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마약 밀매 수사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 압수와 수십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찰스턴 인근의 한 마약 밀매 조직이 기록적인 양의 필로폰과 펜타닐 등 여러 약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파운드 이상의 필로폰, 28파운드의 코카인, 그리고 약 20파운드의 펜타닐과 18개의 총기와 74만 7천 달러의 현금이 압수됐습니다. This was a case involving a significant amount of methamphetamine was seized. We don't have the exact poundage yet, but it is the largest methamphetamine seizure in West Virginia history. It was significantly over 200 pounds. In addition to the methamphetamine recovered, there was 28 pounds of cocaine recovered and approximately 20 pounds of fentanyl.
이 조직원들 가운데 30명이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됐고 다른 24명은 형사 고소된 상태며 이들은 21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대부분 찰스턴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수사로 18건의 압류, 16건의 연방 체포, 2건의 주 체포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기록적인 양의 약물이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전문점 쉑쉑버거가 캐나다에도 상륙합니다. 캐나다 회사인 오스밍턴과 할로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뉴욕 쉑쉑버거와 정식 계약을 맺고 토론토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쉑쉑버거는 내년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2035년까지 캐나다 전역에 35개 지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캐나다 내 점포 오픈 장소와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한 이 버거는 현재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전 세계에 440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보다 물가 단속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현지 시각 23일 기준금리를 연 4.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금리가 연 0.1%였던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상해온 터라 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기대가 많았지만 전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외로 뛰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We've seen signs of inflation really peaking now, but of course it's far too high. Now, we think it's going to come down sharply, really from the early summer onwards. 베일리 총재는 영국 경제 성장세에 대해 전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이 제2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도 금리를 0.5%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최근 위기설에 휩싸였던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근 국내 2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재무 위기에 빠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물가에 대응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The inflationary situation, the inflationary pressure in Switzerland is such that a furth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as necessary. It was the right answer. 스위스 정부는 우리 돈 141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지원과 추가 손실 보증을 통해 지난 19일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전격 성사시킨 데 대해 자칫 스위스 경제에 발생할 수 있었던 금융 혼란을 멈출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수십조 원의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제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환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남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의 한 공항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필립 에드직 몬테네그로 내무장관도 자신의 SNS에 검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의 제왕이 위조 문서를 가지고 포드고리차 공항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청 관계자도 몬테네그로 정부로부터 검거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름과 생년월일이 권 대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의 측근인 한모 씨도 공항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을 거쳐 최근 세르비아까지 1년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코인을 발행한 혐의입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알고리즘에 허점이 있었던 테라와 루나는 대규모 매도 세력의 투매로 결국 지난해 5월 시가총액 50조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일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민감한 현안에 대해 보도를 내면서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멍게 칼럼을 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전문 편집위원은 MBC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면담 현장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면담에 참석했던 일본 국회의원으로부터 멍게 수입을 요청했다는 말과 함께 한국 정부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칼럼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장을 거쳐 3년째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전문 편집위원의 말이 맞을 경우 우리 정부나 일본 국회의원 중 한쪽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도 논란입니다. 일본 언론사 정치부 담당 기자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MBC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앞으로 양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일부 기자들이 이 현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이를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당연히 현안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독도 문제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기자들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기시다 총리가 실제 언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유리한 회담 뒷얘기를 여러 언론에 흘리면서 궁지에 몰린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통과된 법의 내용이 위헌이 아니고 효력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작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3명씩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으로 야당목 한 자리를 차지해 4대2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헌법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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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1달 만에 이 과정이 위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고 심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과된 개정법들의 효력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입법 심의권이 일부 침해됐어도 전면 차단된 수준은 아니었고 본회의 등 다른 절차는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 아니고 따라서 법을 고쳤다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을 무단으로 올려 광고 수익을 챙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한국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남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 사이트. 지상파와 종편은 물론 회원제 유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등 온갖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운영자 측은 사이트 여기저기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 등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동영상 콘텐츠들의 조회수는 18억 1,200만 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작년 10월 처음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는 등 모두 20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영자들이 사이트 주소 뒷부분의 숫자만 조금씩 바꿔 대체 사이트를 만들거나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서비스로 업계가 추산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 9천억 원. 해외 판권 수익과 콘텐츠 수출 규모를 더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내사해온 경찰도 이달 초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외교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다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의 제재 움직임 속에 이 사이트는 오늘 일부 국내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해외 콘텐츠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충남 금산에 있는 본원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의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추가 구속영장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본거지인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곧이어 현장 감식을 위한 과학수사대와 기동대 대형 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월명동은 정명석 JMS 총재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는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 압수해 오신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압수수색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27일 정 씨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에는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교회와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검찰은 정조은 씨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 여신도들을 정 총재에게 데려가는 등 성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남경찰과 공조해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변호인단 14명 가운데 8명이 사임한 상황에서도 증인을 20명 넘게 추가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재판을 마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제작한 무인 로켓 테란-1. 플로리다주에서 발사한 지 3분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켓은 1단까지 작동해서 분리에 성공했지만 2단 엔진이 짧게 점화된 후 꺼지면서 대서양으로 추락했는데요. 33m 크기의 이 로켓은 엔진을 포함한 질량의 85%가 금속 합금으로 부품 대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사는 테란-1이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 구간은 견뎌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숫자 88과 함께 영어 히틀러 선, 그러니까 히틀러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의 라치오 구단이 나치 지도자 히틀러의 이름이 적힌 셔츠를 입은 팬에게 영구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팬은 지난 19일 로마와의 경기에서 이 옷을 입은 모습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이 팬에게 인종, 종교 차별과 증오범죄 선동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6,000유로, 우리 돈 약 84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마천루에서 아찔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31층 깨진 창문 가장자리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는데요.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FBI가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32층에서 아래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 남성을 창문 안으로 밀어넣어 구조했습니다. 구조에는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남성은 현재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상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돌을 던지거나 폭죽을 쏘는 무리를 향해 경찰은 최루가스를 뿌려 해산시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시위에 109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은 3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샤를드골 공항 1터미널 입구를 막으면서 차로 이동 중인 여행객들이 공항까지 걸어가야 했고요. 오를리 공항에서는 항공편 30%가 취소됐고 파리 교통공사도 지하철 운행을 축소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기를 잃더라도 국익을 택하겠다며 연금 개혁안 연말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노조는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인기에 맞서기 위해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구글이 출시한 AI 챗봇 바드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이용자들은 바드에 대해서 실망을 표하고 있는데요. 시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어 퍼즐 게임에서는 정답을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평이 쏟아지면서 구글의 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는 의미로 봄방학을 시행해 화제입니다. 쓰촨성 청두의 한 4년제 대학은 다음 달에 일주일간 특별방학에 들어가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나가서 꽃구경을 하고 연애하라며 방학을 만든 겁니다. 이 대학의 봄방학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다는데요. 중국에서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교육기관까지 나서 연애를 장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의 보냉 가방에 일부 고객이 쓰레기를 넣어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 물티슈, 종이, 심지어 사용한 뒤 뭉쳐놓은 기저귀까지 보냉 가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한 온라인 쇼핑몰 배송기사로 소개한 글쓴이는 자기의 똥기저귀는 왜 넣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보냉 가방은 기사들이 회수한 뒤 다 펴서 센터로 반납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쓰레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은 보냉 가방을 쓰레기백이라고 부른다면서 양심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고객집 앞에 쏟아놓고 오면 안 되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송해주면 안 된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학원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홍보 전단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학부모라는 글쓴이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을 들고 왔는데 전단 선물 목록에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같이 살아있는 동물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는데 누리꾼들은 나라면 절대 그런 학원엔 안 보낸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비윤리적인 영업을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배달 온 짬뽕 속 표고버섯을 벌레로 착각한 손님이 별점 테러를 하는 바람에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한 손님이 남긴 후기를 보니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보다 큰 벌레가 나왔다. 한 입 먹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손님은 짬뽕면 위 갈색 물체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음식점 주인은 저건 벌레가 아닌 표고버섯이라고 답하고 가게로 연락 주셨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환불도 해드렸을 거라며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넉 달 전쯤 일어난 일로 이제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건데요. 음식점 주인은 억울함을 반영해 낮은 별점이 수정됐는지 궁금하네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자신의 폭력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했다가 되레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며 말문을 연 글쓴이는 몇 년 전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어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했다며 아직 예비 신랑과 시댁엔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당연히 밝혀야 한다. 말 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차량 한 대가 쓰러졌는데요.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울산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소형 SUV 차량이 사고로 뒤집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상을 보니 도로 한복판에 흰색 소형 SUV 차량이 옆으로 쓰러져 있고 운전석 문이 바닥에 막혀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와 차량을 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시민 영웅들은 결국 1톤이 넘는 차량을 바로 세우고 마는데요. 사고 발생 단 80초 만에 이뤄진 감동의 구조에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떠돌이개가 70cm 길이의 양궁용 화살을 맞은 채 발견돼 공분이 일었는데요. 활을 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개는 화살이 박힌 채 숨을 몰아쉬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7개월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닭농장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키우는 닭들이 들개 때문에 피해를 보자 애꿎은 개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도쿄 신주쿠의 맥도날드에 설치된 의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원기둥을 눕혀놓은 듯한 이 알파벳 T자 모양의 1인용 의자가 여러 보이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이게 의자냐, 운동기구 아니냐며 불편해 보인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좁은 매장에선 효율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일본 맥도날드는 이 의자는 빠른 식사를 하는 손님을 위해 그리고 많은 고객이 식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현재 3개 점포에 있지만 더 늘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